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의 5.18 조사위 난리가 났으며 6,300여 명의 교수단체가 519억을 사용한 이후에 북한 개입 없다? 5.18 조사위 박살을 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1980년 5월 18일 전라도 광주에서 터진 5.18 사태 무엇을 보았습니까? 5.18 광주 사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일까요? 아니면 북괴의 지령을 받은 무장 폭동일까요? 스카이 데일리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터진 사태는 북괴 김일성의 지시를 받은 북한 특수부대와 김일성을 추종하는 전라도 김대중 일당들이 일으킨 무장 폭동이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미국 CIA 비밀 해제된 문서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전국 6,300여 명의 교수 회원을 둔 시민단체가 객관성이 결여된 부실 조사 끝에 1980년 5월 18일 당시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송선태의 종합보고서를 정부가 공식 문서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만든 5.18 조사위 그동안 519억 원을 사용하면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라는 것은 황당한 개변이며 관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작심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 왜곡을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에서 북한군 특수군 개입 건과 이른바 6개의 핵심 과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조사위는 직권 조사한 17개 안건 중 가장 주목되는 북한 특수군 개입 건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짓고 있다라며,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권영애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현 국정원장의 증언을 참고한다면 북한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누구도 부정하지 않은 사실 중 광주 교도소 습격 사건과 육군 제24단 차량 피습 및 아시아 자동차 피습 사건 등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북한 특수군 개입과 같은 건으로 병합시키고 있다라며 5.18 조사위가 범한 논리적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위협, 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 발굴과 수습,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 조작 사건, 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등 6개의 핵심 과제와 관련해서도 조사위는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해 제대로 밝혀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정교모는 긴급 성명에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5.18 조사위는 주로 민주화 운동의 측면만을 부각하려는 의도에서 이와 상치되는 사건들을 정반대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하고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인원과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 작성된 종합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사건과 사실의 서술이 너무도 자의적이고 심지어 진상을 왜곡한 부분들이 지나칠 정도로 존재한다라며, 이 때문에 문재인의 5.18 조사위의 일부 위원들마저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고, 많은 시민단체들도 이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교도소 습격 24단 차량 피습 날림으로 조사, 아예 조작, 6개 핵심 과제 진상규명 불능 처리, 밝혀낸 것 없어 519억 사용을 했음에도 조사위에서 민주화 운동만 부각, 객관성, 신뢰성 상실, 엄청난 예산 투입하고도 사건, 서술, 자의적 진상 왜곡, 중립, 객관적 조사위 재구성 제안, 문재인이가 임명한 5.18 조사위 송선태 고발 검토. 5.18 조사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발족에 올해 6월 말 1248쪽짜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4년 6개월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척 대상자인 송선태 위원장을 비롯한 5.18 유공자들이 조사위에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유공자의 조사위 참여 금지 원칙을 어긴 데다 송선태를 장관급 조사위원장으로 앉힘으로써 일찌감치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제척이란 죄를 지은 아들의 사건을 판사인 아버지가 재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법리적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송선태는 또 1980년 5.18 발생 일주일 전 자유노트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조사 주체가 아닌 조사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맹비난도 일었습니다. 자유노트는 무기를 동원해 전남도청을 접수한 뒤 이 다이너마이트 TNT를 설치한다는 끔찍한 내용이 적시된 기록입니다. 5.18의 폭동이나 무장 봉기 또는 대정부 반란의 성격과 관련된 인물이 조사를 받기는커녕 진상조사를 지휘한 위원장이 된 셈입니다. 정겸호는 제척 대상자가 5.18 조사위에 참여해 활동하고 종합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면 이 보고서의 객관성과 진정성 및 합법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며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어기고 송선태 위원장이 모든 절차에 관여했고 조사를 직접 담당한 실무자 중에 5.18 유공자이거나 5.18과 인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며 종합보고서는 적합한 보고서로 볼 수 없다라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더해 정겸호는 5.18 진상조사위가 당시 정호영 특전사령관 등을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지난달 12일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5.18 진상조사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잘못된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이 종합보고서에 근거해
국가유공자를 또다시 선정한다면 그에 따른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진될 것임은 물론 그에게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심대하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1980년 당시로부터 무려 44년이 지난 2024년 올해에도 광주광역시는 5.18 유공자 신청자 중 2,000여 명 중 36명을 선정해 보상금 8억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며 5.18 관련 보상금은 중앙정부의 국고로부터 지급된다. 유공자 선정에 따른 시혜의 권리는 지자체가 누리면서 보상금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는 상황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고 시민이 5.18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불편해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5.18 국가유공자의 선정을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서훈평가의 직무와 권한을 광주광역시에서 국가보훈처로 즉시 이관한 뒤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하에 서훈과 보상을 실시하는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교모와 또 다른 보수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송선태 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전부 법적 대응, 즉 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전부 고발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만원 박사도 옥중에서 지필에 최근 펴낸 대국민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4년간 국민 혈세 519억 원을 들여 만든 5.18 정부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5.18과 북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아니, 지만원 박사는 왜 석방을 안 하는 겁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